일본은 포기한 기술 세계 최초로 한국 선박이 해냈다. 원천 기술 개발로 당당히 1위에 오른 대한민국. 검증된 국내 신기술 도입을 반영한 액화천연가스, LNG, 수송선 운영선사를 선정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함. 한국가스공사 33,000원 00%는 2014년 8월 한국형 LNG선 화물창 용어 설명 참조. 기술인 KC1을 적용한 신규 선박 운영선사를 선정하기 위해 배포한 사업 안내서에서 사업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KC1 기술을 적용해 최초로 제작한 LNG선 2척은 지금까지 화물 한 번 제대로 나르지 못한 채 5년째 보수 중이다. 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육상 LNG 저장탱크 관련 기술을 속속 국산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조선사들과 함께 선박용 LNG 화물창 KC1 기술을 개발했다. 2016년에는 관련 사업부를 캐시 LNG 테크, KCLT란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KC1 기술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50.2%의 지분을 확보했다. KCLT 위 나머지 지분은 한국의 대형 조선 3사가 각각 16.6%씩 나눠 갖고 있다. 당시 가스공사는 미국 멕시코만 연안의 루이지애나주 사빈패스 LNG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2017년부터 20년간 매년 280만 톤씩 도입하기로 하고 멕시코만과 한국을 오가는 6척의 17만 4천 미터 3급 전용 LNG선을 건조하고 운영할 선사 공모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총 6척 가운데 2척은 자사가 2004년부터 10년간 개발한 LNG선 화물창 기술인 KC1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별도 그룹에 속한 4척은 시장을 장악한 프랑스 GTT사의 화물창 기술인 마크3과 노정구륙으로 요구했다. SK해운은 KC1 기술을 적용한 부문에 응모했고 운영선사로 선정됐다. SK해운은 삼성중공업 5,120원 20-0.39%에 발주의 SK세레니티, SK스피카 2척의 LNG선을 건조한 뒤 각각 2018년 2월, 2018년 3월에 인도받았다. 그러나 KC1 기술은 가스공사의 소개처럼 검증된 기술이 아니었다. 최초의 KC1 적용선인 SK세레니티는 사빈패스 터미널에서 가스공사의 통영기지로 첫 LNG 운송을 하는 도중 보냉 기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운송을 포기해야 했다. 화물창 내 초저온 상태의 LNG로 선체 온도가 정상 기준보다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콜드스팟은 선체 강도를 약화시켜 자칫 침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이다. SK세레니티는 곧바로 보수 작업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SK세레니티에 이어 제작된 SK스피카는 아예 제대로 된 항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의 화물창 기술 부문을 독립시킨 자회사 KCLT와 함께 2018년과 2019에서 2020년 2차례에 걸쳐 2배를 보수했다. 보냉제 블록 사이에 추가로 단열재를 채워 넣는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콜드스팟은 사라지지 않았다. 2021년 한 해 내내 이어진 3차 보수에서는 선체 온도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화물창 하단에 스티미터까지 설치했다. 3차 보수를 마친 SK세레니티는 2021년 12월 제주 물결표 홍도 물결표 인천 코스를 따라 시운전을 했지만 SK해운과 KCLT 사이의 갈등은 더 커졌다. 시운전을 진행한 해역과 그 과정에서 측정한 온도를 해석하는 방식의 이견 때문이었다. KCLT는 콜드스팟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SK해운은 선체에서 측정한 온도를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운전 구간보다 더 오랜 기간 운항하는 미국 물결표 한국 노선에서는 선체가 단열재가 막지 못한 냉기에 더 오래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계사들은 올해 9월 마무리를 목표로 4차 보수를 진행 중이며 올해 9에서 10월 사이에 4차 시운전을 할 계획이다.
조선업계에서는 꼬일 대로 꼬인 KC1 실선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복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써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첫걸음부터 꼬였기 때문이다. 정부와 가스공사 등은 차세대 기술인 KC2를 개발해 KC1 적용 과정에서 벌어진 난맥상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화물창 기술 개발을 주도한 가스공사와 KCLT가 KC1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박용 LNG 화물창 기술이 육상용 LNG 저장탱크 기술에 비해 더 어려운 이유는 바다의 물결을 따라 출렁이며 탱크를 때리는 수만 톤, 위 초저온 액체화물이 만들어내는 충격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액화 상태인 마이너스 162 초저온에서 나오는 냉기를 단열재가 막지 못해 선체가 기준치 이하로 냉각될 경우 선체에 쌓인 충격으로 배가 갑자기 두동강 날 수도 있다. 금속은 일정한 온도 이하에서 충격이 쌓이면 예후 없이 갑자기 깨지는 현상인 취성 파괴가 일어난다. 이 같은 정보가 부족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수온이 낮은 대서양 북부에서 활동하던 미국의 양산형 함선이 취성 파괴로 자주 침몰하기도 했다. 본행 성능은 LNG선의 경제성과도 직결된다. 단열이 잘 될수록 기화율이 낮아지며 운송 과정에서 손실되는 LNG가 줄어든다. 따라서 화물창 내 LNG 위 자연 기화율, BOR, 보일 오프 레이트, 은 화물창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쓰인다. 2. 조선 3사 LNG선 화물창 독자 기술 상용화 진통. 올해 조선업계는 LNG 운반선이 수주 호황을 이끌고 있지만 수주량이 증가할수록 화물창 원천 기술 적용으로 인한 해외 로열티 지급 규모도 늘고 있다. 조선 3사가 이미 독자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치 않다. 18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슬리 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주된 17만 4천 m3 이상 대형 LNG선 38척 중 27척을 우리나라가 수주했다. 전체 발주량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로 11척을 수주한 중국과 비교해 2배가 넘는다. 하지만 LNG선이 건조될 때마다 일정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LNG 화물창, 멤브레인형 원천 기술 특허를 보유한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사의 성가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LNG 화물창은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 탱크로서 LNG 보관은 물론 화물창 내 외부간 열 전달을 차단해 화물창 내부에 저장된 LNG 위 기화를 막고 바깥에 접해 있는 선체가 극저온에 노출돼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LNG 선 척당 가격이 2천억 원이 넘다 보니 그에 연동한 해외 로열티도 1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우리나라가 1분기 수주한 38척의 LNG선이 모두 건조될 경우 총 2,700억 원 이상을 외국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3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R&D를 통해 LNG 화물창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바로 현대중공업의 KEMS, 삼성중공업의 KCS, 대우조선해양의 솔리더스 등이다. 이후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출자해 설립한 합작사 KCLNG테크를 통해 국산 LNG 화물창 기술인 KC1이 탄생하고 국내외 성급 인증까지 획득한 후 2018년 SK해운의 SK세레니티호, SK스피카호에까지 적용했다. 하지만 운항 도중 외벽에서 결빙이 발생한 데다 화물창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두 척 모두 운항을 중지했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 기술임에도 운용 데이터가 부족해 외국 선사 등이 외면해온 상황이라며 그 대안으로 국내 해운사 선박을 통해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운항 중지라는 결과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LNG 화물창 기술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민 관협력, 조선사와
해운사 간의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데이터와 노하우를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침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를 중심으로 KC2 프로젝트가 구상 중이어서 그 실현 여부에 업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 3사가 독자 개발한 LNG 화물창 기술이 외국 업체와 비교할 때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 라면서 지속적인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경우 상용화 여부도 주목된다. 고 말했다. 3.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약 올려. 올해 1월 KC LNG 테크 이사회에서 150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증자 전 납입 자본금 153억 원에서 증자 후 자본금은 303억 원으로 늘어났다. 유상증자 참여 지분율은 한국가스공사 50.2%, 75억 3천만 원, 대우조선해양 16.6%, 24억 9천만 원, 삼성중공업 16.6%, 24억 9천만 원, 현대중공업 16.6%, 24억 9천만 원이다. 이로써 KC1 후속 모델로 향상된 품질, 성능 및 경쟁력을 가진 KC2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산업부 지원 국책과제 2020년 7월 물결표 2022년 12월로 본격 수행되며 조선 3사가 참여한 공동 연구 개발로 한국형 화물창 통합 모델이 개발될 예정이다. 향후 국적선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LNG선, LNG 추진선박, LNG 벙커링선 등에 적용하기 위한 영업활동도 기대된다. LNG 육상 저장탱크 기술의 국산화 성공을 바탕으로 선박용 LNG 저장탱크의 확대 적용을 위한 의도로 조선 3사와 협업을 통하여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LNG 화물창은 알루미늄 후판을 주로 사용하는 모스와 SPB 시스템 대비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멤브레인 시스템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형 멤브레인 KC형을 개발하게 되었다. 5년 정도의 협업 개발 과정 중 초기에 2차 방벽의 구조 개발에 실패하고 재도전하여 현재의 1, 2차 방벽이 인접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미래에너지의 환경 문제를 고려한 패러다임 변화, 즉 오일에서 가스로 변화를 예측하고 주 에너지원으로서 LNG 사용이 확대되고 LNG 운반선 수요도 증가한다는 전망이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 기술을 독점해왔던 지사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한국 조선산업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할 핵심 기술 개발이 추진됐다. 한국형 LNG 화물창은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기지의 19-20호 육상 저장탱크에 적용되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같은 국산화 성공으로 2003년부터 선박 및 해양용으로 LNG 화물창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됐다. 이어 2014년 sabinpass 프로젝트 174K LNG 운반선 2척, 제주 프로젝트 7.5K LNG 운반선 및 벙커링선 2척, 제주 프로젝트 45,000 CBM LNG 육상 저장탱크 2기에 적용되었다. 현재 외국 지사의 170K LNG선 한 척 건조 시 지불 기술료는 성가의 5% 정도인 100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조선 3사가 연간 동급 선박을 평균 40척 정도 건조하고 있으니 연간 4천억 원의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국산화된 기술은 이 기술료의 절감과 수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선박 인도 후에 발생하는 화물창 연계 서비스 산업을 확보하여 관련 인력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유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선박의 경우 기자재 국산화율 95%에 달하는데 LNG선 기자재 국산화율은 65% 이하로 관계자들의 협업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저장탱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관련 기자재들의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로점도 있다. 초도선의 운항 중단과 수리,
관련 소송 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제주애월 LNG 기지의 7.5K LNG 선으로 100회 이상 성공적으로 수송을 수행했음에도 KC원의 시장 재진입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초도선 2척의 수리를 완료하고 인도 및 제운항으로 시장의 불신을 잠재울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KC2 개발 과제를 통한 기존 제품 대비 경쟁력 있는 모델을 시장에 출시해 시장 진입을 시도할 방침이다.